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프팀의 심프입니다. 이번엔 코타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코타츠가 뭐냐고요? 일본식 난방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자주자주 나오죠. 테이블 위에 이불, 그 제작 방법을 쉽게 알아봅시다. 자, 가시죠. 자, 코타츠 다리 부분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하드우드인 고무나무이고요. 이걸로 바다 때리면 훅 가겠죠. 여튼 다음 설계도와 같이 가공을 할 겁니다. 일단 자를 부분을 표시하고 조각기로 홈을 내준 뒤 톱으로 너가다를, 이거 겁나 힘듭니다. 어디서 공돌이 갈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짠! 4개 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각사각해서 부딪히면 아야 할 것 같고 미강상 부드럽지도 못하죠. 그래서 트리머로 라운딩 가공을 해줍니다. 트리머는 목재 끝부분을 부드럽게 가공하거나 모양을 내주거나 내부에 홈을 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두 쪽은 9.5파이로 가공하고 다른 쪽은 모두 4.5파이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도 라운딩, 윗부분도 라운딩. 와우, 코너링이 끝내주네요. 자, 이제 4개 다 끝났고 원형 생딩기로 모든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보통 120방짜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220방이나 400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 부드럽네요. 보들보들. 자, 다리 부분 가공 완료! 이제 아까 톱으로 노가다한 곳에 코너 브라켓을 장착해야 합니다. 높이가 70mm짜리이고요. 이게 있어야 판재를 쭉 들려서 밥상 모양, 즉 코타츠의 사각사각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장착 위치를 잡아주시고 나사로 박을 곳에 드릴로 뚫어줘야 합니다. 나사총 두께가 7mm이니 목공 드릴은 6mm짜리로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매직으로 뚫을 곳을 표시하고 드릴링으로 팍! 뚫어주세요.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코너 브라켓에 같이 동봉된 원피스 커넥터를 드라이버나 전동 드라이버로 쫙 하고 박아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원피스 커넥터 별거 아니군요. 짜잔, 다리 부분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리를 완성했으니 다리를 연결해줄 판재를 연결해줘야 합니다. 판재는 하드우드 고무나무이고요. 설계도를 참고하시고요. 일단 판재의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 가공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야 부드러워지겠죠. 공구에서 치과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나오네요. 한쪽 변에 옆에 있는 변들과 모두 빼고 모두 라운딩을 해줬습니다. 이제 원형 생딩기로 아주 부드럽게 처음엔 120방으로 팍! 그 다음에 220방이나 400방 4포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끝! 아잉 부드러워잉. 다리와 판재를 결합해 봅시다. 코너 브라켓을 보면 이쪽이 일부분 썩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 홈을 내줘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쭉쭉 해주시고 조각기와 톱을 디릉에 홈을 내줍니다. 자, 총 8곳에 홈을 내줬습니다. 이제 코너 부분에 대고 코너 브라켓에 동봉된 피스를 자, 이렇게 박을 곳에 드릴로 살짝 뚫어줍니다. 드릴은 피스보다 한 1mm 정도 두께가 작으면 된다고 했죠. 이제 결합을 해줘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너 브라켓이 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 코르크나 종이를 안쪽에 좀 채워서 피스로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마지막까지 결합을! 짜잔, 이렇게 사각사각하게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세요, 짱이죠? 상판 가공을 해봅시다.
상판이라 하면 위에 올려놓는 거죠. 자, 이겁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10kg은 되는 것 같아요.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도를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각 변에 트리머로 라운딩 가공을 해줄 겁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위히! 분진이 정말 상당합니다. 방독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안전합니다. 보안경도 잊지 마시고요. 모든 면에 라운딩 처리를 해서 사용할 때 부드러워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샌딩 작업을 해줍니다. 가능하면 결 모양대로 샌딩 작업을 쭈르르르르르르륵 해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보세요. 코너링이 살아있죠? 아까 제작한 곳에 상판을 딱 하고 올려놓으면 짜잔! 벌써 겉면은 모두 완성되어 가는군요. 보세요. 짱짱! 내부 프레임을 만들어 코타츠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내부 구조물도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설계도를 참고하시고요. 어때요? 정말 다양하죠? 다만 하드우드 경우에도 뒤틀림 형상이 존재할 수 있으니 길이를 좀 더 오버하게 구매하시고 재단하셔서 내부 프레임을 만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여튼 절단을 하고 온몸의 모든 집중력을 모아 조심조심 또 조심 300짜리 판지에 내열 실리콘 2T짜리를 붙여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목공 본드를 살짝 뿌리고 고정만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리 배치를 해보시고요. 잘 맞나 안 맞나. 자, 결합할 땐 기역자 꺽쇠 18x40짜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대고 드릴로 빵빵 뚫어주세요. 목공용 피스 3F12짜리나 3F15짜리로 박아줍니다. 자, 안쪽부터 박고 밖에도 막아주시고요. 짜잔! 그러면 이렇게 샵샵한 모양이 나온다는, 뭔가 우물정자를 들어오고 싶게 생겼죠. 이제 완성된 내부 프레임을 아까 만든 곳에 결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온열기구 설치도 가능하고 더욱 튼튼해집니다. 안에도 마찬가지로 기역자 꺽쇠 18x40과 15x18짜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받쳐줘야지 더욱 튼튼하게 결합되도록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워서 드릴링하고 베이스를 박아주고 계속 반복해줍니다. 그러면 총 8곳에 총 16개를 사용해서 박게 되겠죠. 자, 쭉쭉 진행을 하면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딱 판자를 올려놓으니 코타치 같죠? 밥상 같은게. 여튼 내부를 보면 코타치의 상징인 우물정자 모양 샵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 튼튼해졌다는 사실. 이제 필러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틈새가 보이거나 구멍을 잘못 뚫은 부분 또는 흠집이 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필러로 채워주고 좀 기다려 주신 다음에, 자, 기다리자. 그 다음에 원형 샌딩기로 쭉 갈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사포로 노가다를 해야겠죠. 자, 다 되었으면 마무리로 전체에 220방 또는 400방 사포로 이렇게 샌딩을 해주고요. 참고로 기계로 하는 샌딩 작업은 정말 쉽고 재밌어요. 짜잔! 끝났습니다. 오일칠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페인트나 다른 거 칠해도 되지만 코타치를 사용할 거라 내부의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천연 오일이 가장 좋겠죠. 자, 먼지 같은 건 다 털어주시고, 자, 장갑을 장착해 주시고요. 하드 오일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간장처럼 생겼다고 먹으면 훅 갑니다. 다 바르시고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면 결 모양대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천으로 쭉 닦아줍니다.
그리고 12시간 후에 거친 부분은 400방 사포로 이렇게 사포질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해줍니다. 자, 보니까 어떠세요? 좀 더 진해졌죠? 이제 상도 오일을 칠할 겁니다. 복숭아 주스랑 비슷한 색깔인데요. 먹으면 훅 갑니다. 상도 오일을 발라주시고요. 구석구석. 사실 톱질보다 이런 오일칠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분 뒤에 천으로 이렇게 쭉쭉 말끔하게 닦아줍니다. 구석구석. 12시간 후에 뭉친 부분을 사포로 갈아주시고요. 한 번 더 반복을 해줍니다. 보세요. 살짝 이렇게 반광이 되었죠. 반광. 마지막으로 바니쉬 오일을 칠해줍니다. 즉 마무리에 쓰이는 오일이죠. 오일칠은 기다림과 반복의 연속입니다. 자, 5분 뒤에 천을 깔끔하게 닦아주시고 12시간을 기다립니다. 자,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완전 차원이 달라졌죠? 피규어 샷! 뭔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구처럼 되었습니다. 자, 코타치의 리모컨 박스와 컨트롤 박스에 고장난 공유기에 있는 이더넷 터미널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고장난 파워에 있는 인넷 소켓을 사용할 거고요. 자, 일단 분해를 해줍니다. 추출을 해야겠죠? 자, 이러쿵 저러쿵 여러쿵. 우리가 사용할 핀은 안 나가게 조심조심. 추출 완료! 보세요. 물론 추출할 게 없으면 구매하셔도 됩니다. 엄청 저렴하니까요. 일단 성공! 컨트롤 박스와 리모컨 박스를 제작해야 합니다. 자, 설계도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라인더 엄청 위험합니다. 조심조심. 자,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목공 글루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요. 트리머로 라운딩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저기 겉에 있는 모든 변에 말이죠. 자, 이제 컨트롤 박스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쭉쭉 뚫어주고 줄질을 해줍니다. 공돌이 갈리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마무리로 샌딩 작업도 해주고요. 자, 리모컨 박스도 제작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계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로 하셔도 됩니다. 조심조심해서 가공을 하세요. 그런데 이 판재는 조금 두껍기 때문에 트리머로 홈을 파서 좀 더 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안쪽 부분만요. 자, 이렇게 두께를 약 4mm에서 5mm 정도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목공 본드로 결합을 하고 트리머로 이렇게 라운딩 마무리를 해주고요. 자, 부드럽게 리모컨 케이스가 완성되었네요. 부품을 꽂을 위치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고요. 자, 드릴로 일단 구멍을 뚫어줍니다. 디스플레이 위치는 좀 얇으니까 칼로 이렇게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넷 터미널 위치도 뚫고 그 다음에 이 줄로 가공을 해줍니다. 정사각형 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놓고 구멍에다 놓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 크기까지 넓혀줘야 합니다. 이거 진짜 공돌이의 작업의 꽃이에요. 바로 줄질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일 칠을 하고 상도 오일은 다음 파트에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칠 완료! 자, 컨트롤 박스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인데요. 엄청 많죠? 다음 회로도를 참고하세요. 이것은 컨트롤 박스 회로도입니다. 이거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박스에다가 부품을 장착해줘야 합니다. 이 구멍에 있죠? 자, 부품을 넣어주시고요. 고무망치로 빠샤 빠샤 빠샤. 참 쉽죠? 잘 안 들어갈 땐 고무망치로 빠따를 때리세요. 빠따를. 자, 이 인넷 단자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어스선, 즉 접지선이 있으니 연결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전선은 300V에서 15A 이상 버틸 수 있는 전선을 쓰셔야 합니다.
자, 양쪽 중에 한쪽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교류는 극성이 없죠. 하지만 구분은 해주셔야 합니다. 자, 로커 스위치를 연결하고요. 자, 전선 납땜을 잘하세요. 그리고 수축 튜브로 이렇게 씌워줘서 라이터로 쭉! 수축 튜브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 퓨즈에 연결해 주시고요. 퓨즈는 250V 0.6A에서 1A짜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P 단자대에 연결을 해줍니다. 단자대는 연결한 반대 쪽이 쭉 연결된 겁니다. 안 쓰는 스마트폰 충전기를 분해해줍니다. 쫙! 이렇게 생겼는데요. 교류 쪽에다가 각각 납땜을 해주고, 자, 단자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글루건으로 바닥에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자, 인넷 단자에 한쪽 아까 연결 안 했었죠? 자, 한쪽을 이렇게 따가지고 단자대 한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죠. 잘못 연결하면 합선이 일어나니 큰일 납니다. 참고로 더 안전하게 만들려면 이 인넷선 나머지 선도 로커 스위치를 거쳐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60도에서 연결이 끊어지는 바이메탈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건 안전장치로 주변 온도가 60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됩니다. 이거는 휴대폰 충전기 GND 쪽에 직렬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시고요. 납땜 수축 튜브. 참고로 전선은 80도 이상 버틸 수 있는 내열 전선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잘라서 떨어져 나간 마이크로 오핀 부분에 선을 까서 쭉 연결을 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바뀌게 조심하시고요. 일단 지금까지 연결된 게 잘 들어오나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전원 단자를 꽂고, 자, 키면은 아두이노 불이 잘 들어오죠. 자, 그런데 이 바이메탈에 라이터를 갖다 대면은 바로 아두이노 전원이 꺼집니다. 안전장치로 딱이죠. 이제 맞는 기판에 아두이노 나노를 납땜해 주시고요. 쭉쭉쭉쭉쭉. 이거대로 부품을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릴레이는 직류로 제어를 해서 교류를 차단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선들은 아두이노 D6와 VCC, GND에 연결을 해줍니다. VCC는 5V인 거 아시죠? 서미스터와 CK옴 저항을 준비합니다. 이건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양쪽에 5V와 GND를 공급하고 가운데에 A1을 연결해줍니다. D13하고 GND에 파워롬 스피커를 연결해주시고요. 소리로 경고음이나 여러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겠죠. 이더넷 터미널을 준비하시고요. 각각 해당하는 전선에 연결을 해주세요. 조심조심 연결을 해주시고요. 수축 튜브는 필수라는 사실. 차례대로 GND, VCC, 5V죠. A4, A5, A0, D2, D4, 그리고 RST입니다. 이따 연결할 리모컨 박스하고 컨트롤 박스를 연결해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저렇게 저렇쿵 이렇게 납땜을 하고 연결을 해서 짜잔! 모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는 테스터기로 도선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더넷 터미널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죠. 자, 일단 이렇게 UPT 선을 꽂아주고요. 다른 쪽에다도 이더넷 터미널을 꽂아줍니다. 자, 그리고 도선 테스트를 쭉쭉 해보면은, 자, 이상이 없네요. 자, 피스로 PCB를 고정시켜주고요. 글루건으로 스피커와 릴레이를 고정시켜줍니다. 자, 릴레이 컴에다가 퓨즈가 연결되어 있던 자리에 그 단자대 있죠? 그쪽 계열 선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회로도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더넷 터미널을 이쪽 구멍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자, 보세요. 2번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설계도를 참고하시고요. 자, 리모컨 박스 구멍에 각 부품들을 넣어주시고요. 고정을 시켜주세요. 글루건을 사용하면 더욱 단단히 고정이 되겠죠. 자, 디스플레이와 LED만 빼고 모두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캐릭터 LCD에 GND하고 VCC를 맞는 기판 쪽에 납땜을 해주시고요.
SDA를 A4에, SCL을 A5에 이제 가변 저항인데요. 이쪽을 기준으로 양옆에 각각 GND와 5V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A0를 연결해 주시고요. 이더넷 터미널에 연결할 때는 수축 튜브를 꼭 쓰셔야 합니다. 이제 LED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LED는 330오hm 저항이랑 직렬로 연결하시고요. 다리가 긴 쪽이 D2, 짧은 쪽이 GND입니다. 시스템 온오프 스위치는 D4에 한쪽은 GND에 납땜을 해줍니다. 푸시 버튼은 리셋 스위치인데요. 한쪽은 RST, 다른 쪽은 GND에 납땜을 해줍니다. 자, 이제 리모컨 박스 부분은 모두 끝났습니다. 보세요. 짜잔, 이제 각 부품들을 글루건을 사용해서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고요. 리모컨 박스 뚜껑을 피스로 결합해줘야 합니다. 뚫을 곳을 표시하고요. 릴리! 드라이버로 박아주면 끝! 마무리로 마감 오일이나 바니쉬 오일로 하면 완성! 자, 이제 작동 테스트 하기 전에 코드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하는데요. 코드는 아래 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유튜브 글에 참고하세요. 자, 다운받은 파일들을 보시면 각종 라이브러리 파일들과 코타츠 파일이 보입니다. 자, 라이브러리들은 문서에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모두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코타츠 아두이노 파일을 열고 컨트롤러 박스에 USB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아두이노 나노에 연결을 해야 하는 거죠. 업로드하기 전에 툴에서 보드, 프로세서, 포트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업로드를 해줍니다. 작동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스위치를 키면 작동을 해야 하고 가변 저항으로 희망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온도가 낮으면은 이렇게 릴레이가 작동이 돼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꺼져야 하고요. 아주 잘 되는군요. 이상 무! 자, 내부 온도가 50도가 넘게 되면, 즉 과열이 되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면서 모든 게 정지됩니다. 보세요. 또는 이 60도 바이메탈에 60도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시스템을 원천 차단시켜버리죠. 코타츠 내부에 전구 소켓을 달아줘야 합니다. 자, 이거는 히터 부분 설계도고요. 참고하세요. 일단 소켓에 전구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전구를 보호할 철바구니를 대서 위치를 대조한 다음에 매직으로 표시해줍니다. 소켓을 약간 밑으로 향하게 해서 이런 형태로 달아주시고요. 드릴링을 해주고 풀림 방지 피스로 박아줍니다. 그리고 두 소켓을 병렬로 쭉 연결해주고요. 수축 튜브를 3겹 정도 써주세요. 이제 철바구니로 화상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하는데요. 철바구니 높이가 10cm 정도 되고 폭과 길이는 15에서 20cm 정도가 됩니다. 이건 볼트와 너트 그리고 와셔를 장착하기 위해 드릴로 뚫어줘야 합니다. 일단 철바구니 꼭지점 부분에 매직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드릴로 빵빵 들어주세요. 상을 뒤집어서 나사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더 큰 드릴로 뚫어주고요. 물론 끝부분만요. 그리고 나사를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자, 아까 제작한 컨트롤 박스 있죠, 이거요. 자, 구석 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 위치에다가 자, 이더넷 터미널 위치도 고려를 해야겠죠. 나중에 선을 꼽아야 하니까. 자, 위치를 잡았으면 기역자 꺽쇠 있죠, 이걸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 3개 정도 박아주면 되겠죠. 자, 끝! 이제 전구 소켓선이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줘야 하는데요. 아까 장착했던 배결 전구 2개를 빼주시고요. 자, 이 부분 소켓도 하나 분리해 놓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온도 간섭이 적은 곳에 해주세요. 저는 이쪽에다가 드릴러 쭉쭉. 그리고 아까 빼놓은 소켓을 다시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선을 빼주시고요. 자, 이제 전구를 다시 장착해줍니다. 자, 철바구니를 나사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와셔를 여러 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너트를 사용해서 쭉쭉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나머지 쪽도 이렇게 딱딱딱 하면은 철바구니가 완전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엄청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전구 소켓 전선을 컨트롤 박스 구멍 아까 뚫은 거 있죠? 그쪽을 통해 넣어주시고요. 자, 선을 가래떡 뽑듯이 쭉쭉. 자, 이 전구 소켓을 연결하기 전에 전체 회로들을 한번 참고하세요. 자, 가장 먼저 한쪽은 아까 그 단자대에 퓨즈가 연결 안 된 쪽이 있었죠? 그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요. 다른 한쪽은 릴레이 노멀 오픈 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3P 단자대 뚜껑 닫아주시고요. 글루건으로 교류가 노출된 곳이나 간섭이 있을 만한 곳에 쭉쭉 뿌려주세요. 이제 커버를 달아야 하는데요. 저는 사용 안 하는 노트 그거 있죠? 불투명한 거. 그 부분을 잘라서 결합을 했습니다. 꿀팁이죠? 아까 센서 선들을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커버를 열어주시고요. 짜잔! 이렇게 이쁘장하게 정리했어요.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지금 위치를 잘 보도록 하세요. 회로도랑 비교해보면서 말이죠. 자, 다시 커버를 닫아주시고요. 각종 센서들의 위치를 잡아줘야 하는데요. 자, 온도 센서는 철바구니 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케이블 타이 최고! 60도 바이메탈은 소켓 전선 위쪽에 넣어주시고요. 이쪽에다가 올려줍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서 고정은 실리콘 실란트로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온도 센서는 이렇게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전구에 너무 가까우면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자, 여기다 뽀대단하게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짜잔! 완성입니다. 드디어 엄청나게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와우, 엄청나죠? 내부도 아주 좋습니다. 포타치를 작동시켜 봐야겠죠? 바닥에 이불 하나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 코타치를 놓아줍니다. 자, 컨트롤 박스와 리모컨 박스를 UTP 선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랜선이죠. 자, 그 위에 코타치 이불을 놓아줍니다. 물론 일반 이불을 놓으셔도 돼요. 자, 그 위에 상판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자, 전원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대망의 작동을 시켜보면은 짜잔! 이런 오프닝과 함께 자, 작동이 되죠. 자, 내부를 보면은 와우. 자, 어때요? 유라의 벽난로 부럽지 않죠? 60W짜리 두 개의 백열 전구가 아주 뜨뜻하게 빛을 내리쬐줍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코타츠의 이제 상이 좀 높기 때문에 내부에 누워서 잘 수도 있죠. 물론 맨살로 들어가시면 저온 화상 위험이 있으니 팬티 바람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최소한 내복이나 잠옷은 입고 들어갑시다. 자, 따뜻함 정도를 표현하자면 4월 중순에 자, 오후에 햇빛이 쨍쨍할 때 있죠. 그때 돗자리를 깔고 누우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피크닉 온 느낌 있죠. 그 햇살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예상이 가시죠? 정말 뜨끈후끈합니다. 최고! 살아있네. 정말 따뜻합니다. 코타치 안에 들어가면 진짜 빠져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큰 마성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참고로 화상 위험은 없으며 화재 위험도 없습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40W 전구를 끼셔도 되고 아니면 전구 소켓을 직렬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코타치 위에 귤을 올려놓고 까먹으면 최고죠. 어디서 뭐 짱구 비슷한 게 생각나시나요? 아두이노 백열 전구 코타치 시스템의 작동 시퀀스는 전원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켜지며 오프닝이 나옵니다. 좀 괴상하죠?
스위치가 오프 상태이면 작동이 정지된 상태이고요. 스위치를 ON 시키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히터가 작동되며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약 60초 동안 히터가 꺼집니다. 가열 방지와 릴레이가 계속 작동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60초 후에 다시 히터가 들어옵니다. 이 LED는 히터와 같이 작동되고요. 바로 표시해 주는 거죠. 만약 코타치 내부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온도가 50도가 넘는다면 바로 경고음과 함께 시스템이 작동 정지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60도 바이메탈이 있어서 소켓 쪽 온도가 60도에 도달하면 아두이노 시스템 전원이 차단됩니다. 엄청 안전하죠? 또한 코타치 시스템이 켜진 지 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리셋 스위치가 있어서 시스템을 초기화시킬 수 있어요. 이 코타치의 장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드우드라서 엄청 튼튼합니다. 야, 이거 방탄이 아니라 고무나무야! 그리고 소모 전력이 적습니다. 최대 소모 전력이 130W이고 평균적으로 70W에서 80W를 소모합니다. 선풍기 2세대 분량밖에 안되죠. 정말 효율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 백열전구 히터기를 설치하기 싫으시면은 코타치 밑에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를 까셔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냥 코타치를 바닥에다 놓고 보일러를 가동시켜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열전구는 위에서 빛과 열에너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특유의 덤과 찜찜함이 없습니다. 이걸 꼭 참고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이렇게 그냥 밥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에 작성된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이 되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 길죠? 이걸 다 설명하면은 오래 걸리니 파트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옆에 다 설명이 써있죠?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각 헤더 파일들을 불러오고, 자, 디스플레이 설정, 각 전역 변수들과 디스플레이 이모티콘을 설정해줍니다. 자, 보이드 셋업에선 입출력 설정과 전원이 들어오면 초기 작동 설정을 해주시고요. 오프닝 같은 거죠. 자, 보이드 루프에 넘어가면, 자, 시스템 전원이 켜져 있다면 가변 저항을 통해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온도는 30도에서 40도로 낮췄습니다. 40도 이상으로 하시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정한 온도보다 센서 온도가 낮고 디스 스테이트가 0이라면 릴레이를 작동시키고 LED를 ON 시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는 히팅 ON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위의 조건이 아니라면은 히터와 LED가 꺼지고 히팅 OFF라고 뜹니다. 그리고 설정한 온도보다 센서 온도가 높거나 설정한 온도보다 센서 온도가 낮고 디스 스테이트가 1이라면 릴레이를 60초 동안 작동 안하게 합니다. 즉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식 타임을 넣은 거죠. 60초 후에 온도가 다 떨어졌으면 다시 릴레이가 켜집니다. 만약에 온도가 50도가 넘으면은 워닝 핫 템플레이터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릴레이는 작동이 정지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스위치가 꺼지면은 바이 심프 슬리프 모드로 전환하여 아두이노는 켜져 있지만 히터 작동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켜진 지 4시간이 지나면 릴레이 작동이 정지가 되고 히터 기능이 꺼져요. 혹시나 모를 화재 방지를 위한 예약 기능이죠. 여러분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도 이런 비슷한 원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부에 아두이노가 제어를 하며 백열전구가 켜지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열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적은 온도로도 포근한 상태 유지가 오래가는 거죠. 또한 전원이 꺼지고 나서도 최소 30분은 30도 이상이 유지됩니다. 백열전구의 약 95%가 열 에너지이고 5%가 빛 에너지입니다. 효율성이 상당히 높죠? 백열전구 표면 온도는 130에서 140도 정도 되고 주변 온도는 40에서 60도 정도 된답니다. 전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80도까지 되어도 끄떡없습니다.
또한 바이메탈이 사전에 차단을 시켜주니 안전하죠. 합선이 일어나도 퓨즈가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총 제작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고무나무로 코타츠, 즉 밥상을 만들고 컨트롤 박스와 리모컨 박스 제작 후에 내부에 부품을 배치하고요. 아두이노로 코드를 업로드 후 히터와 컨트롤 박스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작동시키면 끝! 여러분 어떤가요? 엄청 길죠? 아두이노로 이런 것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 교류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겠죠. 꼭 공부하시고 다루셔야 하며 항상 안전을 제1순위로 목숨이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에 임하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꾹! 다른 플랫폼도 있어요. 그럼 안녕.